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덕전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고 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일수록 분위기보다 숫자와 구조를 먼저 보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6파트로 갑니다. 첫째, 최근 주가 흐름과 차트에서 보이는 심리 구간. 둘째, 실적과 재물을 확정 가능한 숫자로 정리. 셋째, 업황 특히 AI 서버, 메모리, 기판 시장의 방향성. 넷째, 상승 재료를 단기 재료와 구조 재료로 분리. 다섯째, 리스크 이 종목이 흔들릴 때 보통 어떤 이유로 흔들리는지. 여섯째,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차트와 수급 급등의 날은 대개 여기서 갈립니다. 최근 대덕전자는 하루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종가 63,300원, 전일 대비 20%대 상승, 장중고가 67,700원이 확인됩니다. 이런 날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건 복잡한 보조지표보다도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전일 종가 52,500원라는 기준점을 강하게 돌파했는가? 이건 기술적 저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저항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저 가격대에서 팔까 더 들고 갈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당일 저가 55,500원 부근을 시장이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급등일의 저가가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날부터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는 사람들이 방어했는가가 그 저가에 남습니다. 세 번째, 52주 고점 67,700원과 상한가 68,200원 근처는 물량이 두꺼운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가격이라기보다 이벤트가 됩니다. 고점 갱신이 나오면 추격이 붙고 고점 근처에서 밀리면 단기 과열 논리가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 대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말은 오른다가 아니라 조정이 와도 전일 급등 캔들의 중간 이상을 지키는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급등 후 이탈이 나오면 많은 경우 급등일 종가 63,300원 부근과 1차 방어선이 되고 그 아래로는 당일 저가 55,500원 부근과 2차 방어선처럼 작동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덕전자는 과거에 가격이 과열로 빠르게 올라갈 때 시장경보 투자주의 경고 이슈가 같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체질을 의미합니다. 즉 차트 요약은 이거예요. 지금은 오를까요? 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급등 이후에도 추세가 유지되는 조건을 체크하는 게임입니다. 이 재무실적 기사가 아니라 공시 숫자로만 정리. 다음은 실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방금 나온 연간 실적 공시는 잠정치라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확정이 아니라 현 시점 공시 기준으로만 이야기합니다. 1.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19%, 영업이익 336%, 공시된 2025년 연결 기준을 보면 매출액 약 1조 653억 원일만 653억, 영업이익 약 491억 원, 당기순이익 약 487억 원, 전년 대비로는 매출 19.4%, 영업이익 336.2%, 순이익 105.2%입니다. 잠정치 기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매출이 19%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36% 늘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나옵니다. 가동률이 올라간다. 제품 믹스가 좋아진다고 부가 비중 확대. 판가 협상력이 개선된다. 그리고 실제 리포트 기사 흐름을 보면 대덕전자에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거론됩니다. 메모리 기판의 고부가 제품 DDR로 GDDR7 등 FC-BGA 회복, MLB 수요 등이 같이 묶여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수익성입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이 약 4.6% 수준입니다. 잠정치 기준.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2024년 영업이익 113억 수준에서 491억으로 점프했다는 건 시장이 이익 체력이 달라지는 구간으로 보기 시작하기 충분합니다. 이 2025년 4분기 흑자 전환 확인이 주가를 당겼다. 그리고 최근 급등의 직접 트리거는 4분기 실적이었죠. 4분기 매출 약 3,179억, 4분기 영업이익 약 290억, 흑자 전환이 기사에서 반복 확인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흑자 전환 그 자체보다도 시장이 이걸 FC-BGA와 고부가 메모리 기판의 조합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3. 업황 지금 기판 업종을 움직이는 진짜는 무엇인가? 이제 업황입니다.
대덕전자를 이해하려면 결국 기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판은 아주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이 혼자 성능을 못 내니까 전기 신호를 연결하고 열과 전력을 버티게 해주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AI 쪽에서 시장이 바뀐 건 학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추론과 서비스 운영 비용이 중요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GPU 중심 구조가 여전히 크지만 기업들이 비용과 전력 효율 때문에 ASIC나 TPU 같은 대안도 늘리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이 변화가 기판에 주는 영향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센터 AI 서버가 커질수록 고속신호, 저전력, 고밀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걸 받쳐주는 FC-BGA, MLB 같은 고난도 기판 수요가 늘어납니다. 즉, 업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AI 서버가 늘면 칩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판도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품업계도 AI 수혜라는 프레임이 나오고 실제로 기판 업계에서 AI 수요를 성장 동력으로 보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상승 재료, 단기 재료 3개, 구조 재료 3개. 자, 이제 상승 재료를 정리해 볼게요. 저는 항상 재료를 단기와 구조로 나눠서 봅니다. A. 단기 재료 3개. 첫째, 실적 서프라이즈. 4분기 흑자 전환과 이익률 확인은 단기 모멘텀의 정석입니다. 둘째, 목표가 상향과 리포트 러시. 최근 기사들에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리거나 FC-BGA 흑자 전환 속도, 메모리 기판 믹스 개선을 언급합니다. 셋째, AI 메모리의 범위 확장. HBM만이 아니라 GDDR7, DDR5, LPDDR 계열까지 AI 서버 수요의 일부로 묶이면서 메모리 기판 자체가 다시 성장 동력으로 보이는 시각이 있습니다. B. 구조 재료 3개. 첫째, 제품 포트폴리오가 한쪽이 아니라는 점. 메모리 기판 FC-BGA, MLB로 축이 나뉘어 있고 AI 서버 네트워크 전장 쪽 응용처가 같이 언급됩니다. 이건 수요가 흔들릴 때 충격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FC-BGA의 손실 축소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구간. 시장은 보통 적자 축소보다 흑자 전환에 훨씬 높은 멀티플을 줍니다. FC-BGA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 밸류 재평가가 붙기 쉽습니다. 셋째, MLB 증설과 빅테크향 공급 확대 기대. 증설 완료 시점이 2026년 2분기 전후로 보도되고 AI 가속기 쪽 수요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오 리스크 좋은 종목도 흔들리는 이유 6가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상승 재료만 보면 누구나 기분 좋죠. 하지만 실제로 계좌를 흔드는 건 리스크입니다. 1. 급등 후 변동성 가열 프레임. 대덕전자는 과거 급등 국면에서 시장 경보 이슈가 공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을 때 강하지만 반대로 한번 흔들리면 흔들림도 큽니다. 이 실적은 잠정치 감사 이후 숫자 변경 가능. 연간 실적은 잠정 공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기대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3. MLB 증설 지연 장비 수급. 리포트 기사에서 반복되는 리스크가 이겁니다. 수요는 좋은데 장비 조달로 증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만약 증설이 지연되면 기대했던 물량을 제때 못 받아서 실적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요. 4. 원자 재금고리 등 가격과 판가. 기판은 소재 가격이 원가에 영향을 줍니다. 판가가 오르더라도 원자재가 더 빠르게 오르면 마진이 눌릴 수 있어요. 반대로 판가 협상력이 좋아지면 이 리스크는 완화되죠. 결국 핵심은 분기마다 마진이 유지되는지입니다. 5. AI 서버 반도체 사이클의 속도 조절. AI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투자 사이클은 늘 출렁입니다. 데이터 센터 CAPX가 조정되거나 특정 분기 재고 조정이 나오면 기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업종 리스크입니다. 6기대가 큰 종목의 숙명 좋아도 더 좋아야 한다. 지금처럼 목표가 상향이 이어질 때는 시장이 이미 좋아질 것을 선반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기 실적이 기대를 계속 넘어야 주가가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실적까지는 스토리보다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6. 추가 상승 가능성 무엇을 보면 판단할 수 있나? 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럼 더 갈 수 있나요? 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추가 상승이 유지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은 크게 4개입니다. 조건 1. 메모리 기판 가동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가? 기사 리포트에서는 메모리 기판이 AI 서버용 제품 DDR5, GDDR7 등로 믹스가 좋아지고 가동률이 높게 언급됩니다. 가동률이 꺾이면 주가도 같이 식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 2. FC-BGA의 손익이 분기마다 개선되는가? FC-BGA는 시장이 옵션 가치를 주는 사업입니다.
적자 축소 손익분기점 흑자 전환 2단계가 확인되면 밸류 재평가가 붙을 수 있어요. 조건 3. MLB 증설이 일정대로 진행되는가? 증설이 지연되면 좋은데 느리다가 되고 증설이 순조로 오면 좁고 빨라졌다가 됩니다. 주가는 대개 후자에 프리미엄을 줍니다. 조건 4. AI 인프라 투자 환경이 꺾이지 않는가? AI 추론 서비스 확대, 전력 효율 경쟁, ASIC 확대 같은 흐름은 기판에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입니다. 다만 단기 조정은 늘 가능하니 업황은 방향으로 보고 대응은 분기 숫자로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7. 대응 전략 3가지 시나리오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실용적인 게 시나리오 3개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A 추세 지속 강세 급등일 종가 위에서 버티는 그림. 이 경우는 시장이 실적 레벨업을 진짜로 신뢰하는 흐름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추격 매수는 신중하게, 대신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하고 기준은 급등일 종가 부근을 주가가 지키는지로 둡니다. 시나리오 B 고점 부근 변동성 확대 좋지만 과열. 이 경우는 뉴스가 더 나오지 않는데 가격이 먼저 뛰는 상황이에요. 전략은 비중 관리입니다. 한 번에 결론 내지 말고 일부 이익 실현 나머지는 추세 관찰. 그리고 조정 시 1차, 2차 방어 성급 등일 종가 당일 저가 부근을 체크합니다. 시나리오 C 실적 확인 후 재평가가 속도 조절 조정이 깊어지는 경우 이건 업황 또는 수급이 같이 흔들릴 때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다음 분기에서 가동률 마진이 유지되는지, FC-BGA 개선이 지속되는지, MLB 증설이 일정대로 가는지 이 3가지를 보고 회복 국면의 조정인지 구조가 꺾이는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최근 급등의 표면적 이유로는 4분기 흑자 전환이 있고 그 뒤에는 메모리 기판 믹스 개선, FC-BGA 회복, MLB 수요와 증설 같은 구조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급등 종목이 늘 그렇듯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잠정 실적의 확정 과정, 증설 일정, 원가 변수 같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추가 상승을 보려면 이야기가 아니라 분기 숫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대응은 추세 구간에선 분할, 과열 구간에선 비중 관리, 조정 구간에선 데이터 체크 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